안녕하세요. 크리스틴 해나의 Firefly Lane 리뷰입니다. Firefly Lane은 출판으로도 흥행했고 그 때문에 넷플릭스에서 시즌2까지 촬영된 유명 드라마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케이트와 툴리라고 하는 두 여자의 우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케이트는 커다란 안경을 쓰고 가톨릭 교리에 따라서 엄격하게 교육받는 학생입니다. 멋도 부리지 않고 또 끼도 없죠. 그래서 학교에서 왕따처럼 따돌림 당하는 학생입니다. 반면에 툴리라는 학생은요, 끼도 많고 키도 크고 예쁩니다. 한마디로 학교에서 잘 나가는 학생입니다. 그런데 툴리에게는 어머니가 없습니다. 어머니가 계신데요, 어렸을 때 툴리를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버리셨죠. 그 이유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 때문에 마음에 외로움을 가지고 있는 소녀입니다. 그리고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있죠. 반면에 케이트는 따뜻하고 온화한 가족이 있습니다. 사랑이 넘치죠. 그럼에도 너무 착해서 너무 순둥이라서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겁니다. 그 두 사람은 서로 어울리지가 않죠. 그런데 어느 순간 어떤 사건을 계기로 두 사람은 친구가 됩니다. 그리고 서로의 단점을 보완해 가면서 서로의 장점으로 서로를 도와주면서 우정을 쌓게 됩니다. 이 소설은 내용을 다 알고 읽으셔도 전혀 문제가 없는 명작입니다. 글을 참 잘 썼습니다. 케이트가 마지막에 암에 걸리거든요. 그 암에 걸리고 나서 두 사람의 관계성이 또 전환기를 맞습니다. 문제는 두 사람의 우정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된 것은 남자입니다. 어떤 남자가 툴리를 좋아합니다. 매력적이죠. 키도 크고 예쁘고 성격도 당돌하고 솔직하고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인물인데요. 문제는 케이트가 그 남자를 좋아합니다. 삼각관계죠. 그 얘기를 케이트 성격에서는 말을 못하죠. 근데 툴리는 사람을 잘 믿지를 못하고 특히 사랑을 주고받는 것에 굉장히 어색해하는 서툰 사람입니다. 툴리는 어떤 남자를 만나도 하룻밤 상대로만 생각하죠. 그렇게 케이트가 좋아하던 그 남자와 툴리는 하룻밤 관계를 가집니다. 케이트는 그 사실을 압니다. 괴로워하죠. 결국에는 그 남자가 케이트와 결혼하게 됩니다.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충격적이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저와 가까이에 있는 사람과 관계를 가졌을 때 그 뒤에 다시 제가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을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이 소설에서는 그렇게 됩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평생 케이트는 툴리와 자기 남편과의 관계를 의심합니다. 내용은 간단하고 별 볼일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읽어보면은 여성들이 느끼는 감정, 생각들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트의 딸은 마라가 나오는데요. 보통 저희들이 키우는 딸의 가장 안 좋은 점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부모 말을 잘 안 듣죠. 근데 또 키도 크고 예뻐서 단정한 학생이기보다는 자꾸 이상한 쪽으로만 가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성에 관심이 많고 이제 거의 살이 다 드러나는 배꼽티를 입고 다니고 또 바지도 엉덩이가 쫙 조이는 그리고 티팬티를 자꾸 입고 싶어 하죠. 일반적인 10대의 모습입니다. 케이트는 그러한 스트레스 때문에 암에 걸립니다. 그런데 케이트의 장점이죠. 케이트는 그런 것에 대해서 자기 딸이나 친구에게 전혀 원망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암이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거다 이런 말도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냥 너무너무나 사랑하고 이 세상을 떠나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런 사랑하는 사람들을 두고 가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 부분이 참 대단하더라고요. 그리고 매우 미국적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만일 그 주변에 있었으면은 딸한테도 뭐라 했을 것 같고 그리고 친구인 툴리에게도 한마디 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속을 썩혔으면은 없던 병이 생겼겠냐고 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그것은 제가 잘못 이해한 것 같아요. 미국인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최소한 케이트와 그의 가족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사랑을 나누고 마지막에 평화롭게 케이트를 떠나보냅니다. 매우 미국적인 소설이면서도 잔잔함이 흐르는, 그리고 감동이 흐르는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넷플릭스에서 드라마화 했겠죠. 그런데 파이어플라이 레인의 속편인 Fly Away라는 작품에서 툴리를 중심으로 작품이 전개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파이어플라이 레인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고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는 분위기였다가 갑자기 갈등 중심으로 소설이 전개되는 것은 속편을 쓰기 위한 작가의 무리한 설정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저는 우연하게도 속편인 Fly Away를 먼저 읽고 나서 원래 원전인 Firefly Lane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읽을 때 좀 몰입이 안 되더라고요. Fly Away에 나오는 그런 설정들이 안 맞거든요. 앞에 원전하고 좀 아쉬움이 남는 면이었는데요. 그래도 Firefly Lane은 제가 볼 때 좋은 책이고 읽어볼 만한 책이고 권장해 드릴 만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크리스틴 헤나의 책을 읽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The Nightingale이라는 책인데요. 그 책을 읽고 너무나 감동적이었기 때문에 그분의 책을 지금 5권째 이제 읽게 됩니다. 그리고 6권째까지 총 6권을 읽고 마무리 지을 생각입니다. 근데 The Nightingale만큼의 감동은 없었거든요. 나이팅게일만큼은 아니지만은 Fly Lane은 제게 다른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여자로서의 삶이죠. 저는 남자고 여자로서의 삶을 그다지 잘 모릅니다. 근데 이 책에서 여자들의 생각, 여자들의 삶, 특히 어머니로서의 삶, 커리어 우먼으로서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이나마 느껴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게임을 할 때 리플레이를 누르죠.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리플레이 한 만큼 좋은 성적이 납니다. 같은 프로그램 내에서 비슷비슷한 상황들이 전개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할 때마다 더 민첩하고 더 정확하게 미리 대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성적을 내고 마지막에는 웃게 되죠. 근데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단 한 번밖에 살 수가 없죠. 한국 젊은이들에게 인생을 리플레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좋은 소설을 읽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소설은 베스트셀러입니다. 나쁜 소설들은 베스트셀러가 잘 안 되거든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책은 좋은 소설입니다. 베스트셀러를 구입하셔서 읽어보시면은 인생을 한번 간접적으로나마 살아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저는 Firefly Lane을 통해서 인생을 한번 살아본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느낌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Firefly Lane 주요 문장 읽어보시죠. As it turned out. as 뭐뭐처럼, 뭐뭐대로. it은 아무런 뜻이 없고요. 그냥 막연한 예시입니다. turn out은 돌려서 나온 거기 때문에 밝혀지다라는 뜻입니다. 뒤에 목적어가 나오면은 밝히다도 되겠죠. 밝혀진 것처럼 that, 그것은 end는 끝인데요. 영어는 명사가 항상 동사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사 뒤에 of은 완전이거든요. 완전히 끝났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것은 결국에 끝났다. B는 이다, I는 것이네요. 인 것으로 끝났다. 그 last, 마지막 time, 시간인 것으로 끝났다. 어떤 시간? she, 그녀가 pause, 잠시 멈추다. stop이랑 비슷한데요. stop은 멈추는 것이고 pause는 잠시 멈추답니다. 그녀가 잠시 멈췄던,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명사 뒤에 주어 동사가 연달아 나오면요,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무조건 명사를 설명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녀가 멈추었던 마지막 때였다. for는 뒤에 시간이 나오면 동안입니다. almost, 거의 2 hours, 2시간 동안. 2시간 동안 이제 멈춤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then, 그때, as soon as, 뭐뭐 하자마자, 유명한 단어죠. 하자마자. she finished, 점 뒤는 여기서 해되겠네요. 그녀가 끝마치자마자, costume, 복장, 의류, 복장들을
다 끝마치자마자 아마 수선 같은 걸 했던 것 같습니다. for 무엇을 위한? The dance recital. 춤 발표회를 위해서. She rushed. 뛰어가다. on. 동사 뒤에 있는 on은 계속을 뜻합니다. 계속해서 뛰어갔다. 어느 쪽으로? her. 그녀의 other. 다른 chore. 여러 가지 사소한 일들 쪽으로. 이것은 이제 앞에 있는 말에 대한 설명입니다. finding. 찾는 것. hanger. 옷걸이들을 찾는 것. packing. 쌓아 넣는 것. the car. 자동차에 포장해 넣는 것. help. 돕다. ing 것. 돕는 것. the boys. 그 소년들이 뭐하도록? brush. 솔질하도록. their teeth. 그들의 이빨들을. and break. 깨부수다. up. 동사 뒤에 up은 완전히 깨부수다. fight. 싸움을. 쌍둥이 두 남자아이가 있는데요. 둘이 싸울 때 둘이 부서서 싸움을 말려서 뛰어노는 것을 말하겠죠. 어머니의 삶을 말합니다. 이 동작의 주인공은 케이트인데요. 케이트의 원래는 작가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으니 작가로서 삶을 살 수가 없죠. 마라 헤이서. 마라는 케이트의 딸의 이름입니다. 키도 크고 이쁘고 끼도 많죠. 근데 케이트는 단정하고 조숙하게 자라길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세대 간의 갈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좀 나이가 더 든 다음에 모델이나 탤런트의 일을 하길 바라는데 마라는 지금 당장 학교를 그만두고 모델 일이나 탤런트 일을 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원해 주는 사람이 툴리입니다. 케이트의 절친이죠. 마라 헤이서. 마라는 미워해요. her는 이제 엄마인 마라의 엄마인 케이트입니다. That's how. 이 말은 케이트의 어머니가 툴리에게 하는 조언입니다. 그것은 이다. how. 그 방법이다. 그것이 it은 별 의미가 없고 막연한 주어입니다. seems. 보이다. 명사 뒤에 주어 동사는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앞에 명사 설명한다고 그러셨죠. 그것이 보이는 방법이다. 누구와 함께? 13year-old. 13살. 우리나라 나이로 15살이겠네요. 13살 먹은 여자아이와 their mothers. 그의 어머니들에게서 보이는 그런 방법이다. 결국은 싸우는 게 이때는 정상이라는 의미죠. 이런 너는 모르겠구나. maybe 아마도. because 왜냐하면 클라우드는 툴리의 어머니의 이름입니다. 근데 어렸을 때 툴리를 버리고 집을 나가셔서 계속 지금 방랑의 삶을 사시고 노숙자의 삶을 사시고 계시는 분인데요. 왜 그런 삶을 사는지는 Fly Away라는 소설에 자세히 나와 있긴 한데요. 조금 설득력이 떨어지는 면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툴리를 버리고 도망가신 분이기 때문에 툴리는 어머니에 대한 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자랐습니다. Was so different. 매우 different. 매우 다르기 때문에. But 그러나 girls, 소녀들과 and their mothers, 그녀의 어머니들은 often, 자주 간단다. through, 통과해서 rough, 거친 patch는 땅인데요. 거친 땅을 통과해서니까 거친 경험을 한다. 이런 말의 의역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You don't make it. 너는 만들지 않는다. make는 뒤에 사람이 나오고 상태가 나오는 단어입니다. 너는 만들지 않는다. it은 막연한 상황입니다. 상황을 better, 더 나은 상태로 만들지 못해. by는 뜻이 여러 가지인데요. 그중 여기서는 뭐뭐에 의해서는 정도를 쓰였습니다. 뭐에 의해서? give, 주다, 주는 것에 의해서. the kids, 그 아이들에게 everything, 모든 것을. 명사입니다. they, 주어, want, 원하다. 명사 뒤에 주어 동사가 연달아 나면은 앞에 있는 명사를 설명하죠.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줌으로써 상황을 더 좋게 만들지는 못해. 그렇죠. 이 부분이 굉장히 저한테 많이 와닿았던 부분입니다. 아이들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보통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죠. 그래서 타협할 땐 타협하더라도 어느 선을 정해놓고 그것을 넘어가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툴리는 무조건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어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여기서 마지막 툴리에게 보내는 케이티의 편지입니다. 이미 케이티는 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 안에 툴리는 들어가지 못하죠. 그때 툴리에게 전달된 케이티의 편지입니다. 앞에 서론 부분이 빠져 있는데요. 툴리는 이 장례식장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케이트가 미리 죽기 전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위로의 편지를 보내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I know, 난 알고 있다. You'll be thinking, 너가 생각하고 있을 거라는 거.
that 내용. I left you. 내가 떠났다고 you 너를. 그러나 but it's not true. 사실이 아니다. all은 명사를 썼습니다. 모든인데요. 영어에서 형용사는 명사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 명사죠. you. 주어죠. have to do. 동사죠. 명사 뒤에 연이어서 주어 동사가 나오면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앞에 있는 명사를 설명합니다. have 다음에 to는 무조건 must죠. 뭐뭐 해야만 한다. 뭐뭐임에 틀림없다. 너가 해야만 하는 모든 것은 is이다. remember, 기억하는 것이다. to는 보통 생략을 많이 하더라고요. 것인데요. 뭘 기억할까요? Firefly Lane. 두 사람이 어렸을 때 자랐던, 친구로 지냈던 그 길을 말이죠. And you'll find me. 그러면 너는 나를 찾게 될 거야. 결국 어렸을 때 두 사람의 추억을 간직하라는 뜻이겠죠. There, 거기에 will always be, 항상 있을 거야. Tully and Kate. Tully and Kate는 두 사람이 늘 붙어 다니기 때문에 주위의 친구들이 붙여준 별명입니다. Tully and Kate. tully와 Kate. Best friend forever. 영원히 단짝 친구. 케이트가. 이 편지를 읽고 툴리는 케이트를 잃어버린 슬픔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Firefly Lane 영문장 리뷰였습니다.